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삼복더위의 마지막 말복인 오늘도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북 전역에는 한 달 가까이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더위는 8월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축산 코너. 손님들이 닭고기 제품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말복인 오늘 대형마트에는 보양식 재료를 찾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외식 물가가 비싸다 보니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기 위해서입니다. 애들 건강 챙기기 위해서 애기 특히 닭을 좋아하더라고요. 큰애가. 오늘 또 말복이라 오늘 저녁에 한번 맛있게 해줘 보려고요. 삼복더위의 끝을 알린다는 말복이지만 폭염의 기세는 꺾일 줄 모릅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도심 속 물놀이장은 신이 난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커다란 양동이에 쏟아지는 시원한 물폭탄에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미끄럼틀을 타고 시원한 물속으로 몸을 내던지다 보면 어느새 더위는 사라집니다. 날씨가 많이 더웠는데 수영장 오니까 시원하고 재밌어요. 신나요. 한 달 가까이 지속된 폭염특보. 청주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것도 벌써 26일째입니다.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진천 36.3도, 옥천 36도, 음성 35.8도 등 대부분 지역이 35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밤에도 더위의 기세가 꺾이지 않아 청주는 올여름 한 달 가까이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은 8월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쪽에 있는 고압대가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따뜻한 공기와 강한 일사로에 인해서 폭염은 장기간 유지되지 않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열사병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네, 장마가 끝나고 이례적인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채소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잎채소가 녹는 작황 부진이 본격화하면서 공급량이 줄고 있는 탓인데 이른바 히트플레이션 우려 속에 채소값 상승세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연석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대형 유통매장. 갖가지 채소류가 매대에 진열됐지만 선뜻 담질 못합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채소값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비싸요. 뭐 상추 같은 건 진짜 비싸고 좋지도 않고 너무 비싸요. 알배기 배추 같은 것도 너무 비싸고. 선뜻 그러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손이 안 가죠. 부담이 되죠.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오랜 장마가 끝나고 이례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작황 부진으로 물가가 오르는 이른바 히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적상추 100g 가격은 2,198원으로 한 달 새 82.1%나 껑충 뛰었습니다. 청상추와 청양고추도 한 달 전보다 각각 73.6%와 30% 올랐습니다. 여름철 수요가 늘고 있는 열무는 킬로그램당 4,831원으로 불과 일주일 전보다 6.2% 상승했습니다. 오이며 애호박, 시금치 등 오르지 않은 채소류를 찾기 힘든 가운데 배춧값 오름세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채소값 상승은 신선식품 물가에 영향을 미쳐 지난달 농산물 물가는 9%로 고공행진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크고 폭염 외에 태풍 발생 가능성도 큰 만큼 추석까지는 채소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청주시가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 첨단문화산업단지에 입주한 일부 부서가 방을 빼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감사원이 산업단지 관련법에 입주 근거가 없다며 시정을 요구했기 때문인데 이사를 또 간다면 예산 낭비가 불보듯 뻔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과 농업정책국 8개 과를 옛 연초 제주창 내 첨단 문화산업단지로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감사원의 정기감사에서 청주시가 산단관련법 규정을 어기고 입주한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청주시 문화와 농업 관련 8개 부서에 입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일부 부서를 다시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현재 문화체육관광국에 속한 문화예술과 등 4개과는 특례 조항을 이유로 임시청사 존치를 설득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부 과는 산단 지원시설로 분류해 잔류하는 방식이고 나머지는 지원시설이 아니더라도 산단 면적의 3% 내에서 관리권자의 승인으로 입주를 허락하는 관련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농업정책과 축산, 농식품유통, 친환경 농산과 등 농업정책국 소속 4개과는 임시 사무실에서도 쫓겨날 형편입니다. 청주시는 급한 대로 산단 관리권자인 충청북도와 협의를 통해 오는 2026년 7월까지 현 사무실을 사용하고 추후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부 부서는 오는 2028년 청주시 신청사 입주까지 3번이나 이사를 가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부서 이전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감사원의 결과를 제출하고 절차에 따라서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오는 16일까지 산단 입주 부서의 이전 계획을 제출할 방침이지만 만약 감사원이 수용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주 탄금호 조정 경기장을 찾는 전지훈련팀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시설과 기상 여건 등 최상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인데요.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안장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 탄금호 국제조정 경기장입니다. 오는 28일 시작하는 파리 패럴림픽을 앞두고 장애인 조정 국가대표 선수들이 막바지 훈련에 한창입니다. 3회 연속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싱글스컬 김세정 선수. 순위권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충주에서 합숙 훈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제가 원했던 기록도 계속 갱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기록을 좀 더 올려서 정말 최선 다하고 있는 거 다 보여주고 시상대 오르는 게 제 목표입니다. 조정 국가대표팀은 매년 200일 이상 탄금호 조정 경기장에서 전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식 대회 경기장 규격보다 긴 5km 직선 장거리 로잉이 가능하고 잔잔한 수면 상태 등 최상의 훈련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지 훈련을 위해 충주를 찾는 인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올림픽 예선이 치러진 올해는 벌써 10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잔잔한 수상 컨디션을 가진다는 건 쉽지 않은데요. 전국 어디를 돌아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200일의 경우 한 150일 이상은 늘 잔잔한 수상 컨디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같이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날에도 에어컨을 켜고 물에서 훈련이 가능한 실내 조정 훈련장까지 갖추면서 생활체육의 저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시설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보니 올해 상반기 조정체험학교 참가자는 벌써 작년 한 해 인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지금은 생활체육이 많이 발전을 해서 동호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동호인들이 일반 선수들하고 같이 이 국제 조정 경기장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충주 탄금호 국제조정 경기장이 전지훈련뿐 아니라 생활체육에서도 명실상부 최고의 조정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민족의 영산 지리산 천안봉 절벽 아래 바위에서 조국의 광복을 간절히 바라는 내용의 바위 글씨가 발견됐습니다. 이 글은 일제강점기 명필가 무키 선생이 지은 글로 100년 만에 자세한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KNN 이태현 기자입니다. 해발 1915m 지리산 천왕봉입니다. 폭 4.2m, 높이 1.9m의 천왕봉 아래 바위에서는 새겨진 글씨를 판독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글자 마모가 심해 탁봉과 3차원 스캔 작업도 실시됐습니다. 글자는 모두 392자로 정확히 100년 전인 1924년에 바위에 새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글은 나라를 잃은 울분을 토로하고 천왕봉의 힘을 빌어 광복을 바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천왕이라는 위엄을 빌어가지고 일본 오랑캐를 물리치고 문명의 세상이 다시 오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데 비분강개한 의식을 거기다가 써놓은 것 같아요. 글을 지은 사람은 1900년대 초 활동했던 명필가 무키 선생입니다.
경남 고성 출신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지역 유학자 권륜 선생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위에 새겨진 글은 구한마을 지리산에서 활동했던 권상순 의병장의 후손이 지난 2021년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글은 전국 국립공원에서 확인된 근대 이전의 바위 글씨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새겨졌고 글자 수도 가장 많습니다. 국립공원은 자연자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국립공원 내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보호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바위 글씨는 지역 독립운동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친인 고 유경수 여사의 옥천 생가를 찾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옥천 모친 생가를 찾은 건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으로 올해는 유경수 여사 서거 50주기입니다. 이번 방문은 비공개 일정으로 진행돼 지역구 박덕흠 의원 등 국회의원 3-4명만 동행했으며 박 전 대통령은 20분간 머물며 일부 주민들과 인사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청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4년도 4차 분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 690억 원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도의 융자 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이 충청북도 협약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이자 일부를 도가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과 지식서비스 산업 등의 중소기업이며 특히 티몬, 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 관련 피해 기업에게는 350억 원이 우선 지원됩니다. 최근 잇단 전기차 대형 화재로 전기차 공포증이 확산되면서 충북 지역의 자치단체 보조금 소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의 구매 보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충북의 전기차 보조금 소진율은 52.5%로 집계됐습니다. 공모 대수는 5,037대였지만 출고 대수는 2,626대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보조금 소진율이 저조한 것은 무엇보다 안전 문제와 내연 자동차보다 비싼 가격, 충전 불편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충청북도 산하 기관장들의 비위 관련 수사가 잇따른 가운데 충청북도가 공직기강 회의를 열었습니다. 휴가철과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는 본청과 출연기관장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다음 달 13일까지 11개 시군을 포함해 57개 기관을 대상으로 금품 수수와 청탁, 음주운전 등의 품위 손상 행위를 집중 감찰할 방침입니다. 조병욱 음성군수가 제17기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조 군수는 혁신도시의 발전과 경주 여건 개선을 위해 전국혁신도시 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설립한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9개 혁신도시, 11개 시군구 단체장으로 구성됐습니다. 서원대학교가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사업은 교육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학교 현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에 서원대는 중등 단독형 유형에 선정됐고 한국교원대와 청주교대는 연합체 유형에 선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주식회사 풀무원과 정식품, 마이셰프 등 3곳과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먹거리 할인 쿠폰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풀무원 등은 도내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식료품과 간편식 등을 15%에서 45% 싸게 살 수 있는 쿠폰을 매달 제공합니다. 할인 쿠폰은 충청북도 가치자란 플랫폼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다음 달부터 발송된 쿠폰은 각 업체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내 20여 개 2차 전지 관련 업체의 소방시설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 소방본부는 도내 2차 전지 취급업체 136개소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 결과 29개소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돼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소방은 전체 업체에 대해 위험성 여부와 위험물 배치도 등 2차 전지 관리 카드를 최신화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충북에서는 최근 5년 동안 2차 전지 관련 업체 화재 23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청주지검은 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충북의 한 연기학원 대표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제자 B양을 상담을 빌미로 자택으로 부른 뒤 밀린 학원비를 언급하며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B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전치 9개월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2회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A씨를 구속했습니다.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또 현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은경찰서는 지난 3일부터 8일 동안 병원과 약국 등 6곳에서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12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동종전과 구범으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재능기부 등 교육봉사활동에 투입할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단 100여 명을 모집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지원단은 5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교육공무원으로 꾸려졌으며 학생교육과 평생교육, 학교행정 업무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계속된 폭염에 사람도 힘들지만 가축도 맥을 못 추고 또 농작물도 제대로 크질 못하고 있습니다. 추석도 코앞이라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진 않을까 걱정인데요. 정부와 지자체는 물가 안정에 바짝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